안녕하십니까. 주식 매매꾼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가 정말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제 생각은 종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당연히 위험성이 있긴 있지만 종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기업은행이라는 종목을 보면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 정부가 이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라는 거죠. 그런 기업은행이 만약에 조금 위험성이 있다, 은행 자체에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망하게 둘 수는 없다라는 거죠.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은 이제 동생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나 어떤 종목을 사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엔 주식 투자 하지 말라고 하죠. 주식 투자 위험하고, 네 돈이 사라질 수가 있고, 네가 힘들어질 수 있고, 손실 보면은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까 하지 마, 하지 마. 계속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은 물어보죠. 나 계좌 다 만들었는데 뭐 사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은행이 많이 떨어지면 기업은행을 사. 그리고 버텨. 기업은행은 망하진 않을 거니까. 아니면 삼성전자를 사. 그것도 아니면 뭐 SK텔레콤, 현대차. 우리나라에서 입지가 굉장히 큰 그런 종목들,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사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차 망할 수 있죠. 우리나라 IMF 봤을 때 기아차 부도나고 난리 났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그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 다 망한다고 봐야죠. 죄다 망한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종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위험도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투자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주식 투자를 길게 보느냐, 아니면 짧게 보느냐, 내가 어떤 뭐 매일매일 매매를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뭐 내고 싶은 건가, 저처럼 이렇게 세금 수수료를 엄청나게 때려붓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2, 3년, 길게는 뭐 10년 정도 보면서 이 회사가 성장을 해나갈 거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배당을 받을 거고 이렇게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느냐? 이 방법에 따라서 또 위험도가 다를 수가 있죠. 저는 제가 매매를 하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냥 움직임만 보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법에 따라서 좀 위험성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위험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생 상품 시장을 경험해봤던 사람은 주식 투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또 코인 내에 투자를 해봤던 사람들, 하루에 뭐 몇십 퍼센트씩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투자를 해봤던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조금 덜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개인 성향에 따라 달라요. 개인 성향이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제 지인이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매일 연락이 와요. 형 이거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한 2%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2% 떨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거든요. 밤에도 신경 쓰여요. 잠도 못 자요. 그렇게 생활이 망가지는 일을 괜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위험에 대한 이제
위험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안전하게 그냥 적금 넣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천천히 불려나가는 게 그게 오히려 자신의 이제 정신 건강에도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없이 긍정적인 사람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놓고 기다려요. 떨어져도 그냥 기다려요. 손절 이런 거 없습니다. 이에서 언젠가 올라갈 거야. 내가 샀으니까. 결국 버티면 올라갈 거야 라고 하지만 올라가는 회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수십 개씩 상장 폐지됩니다. 그게 내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저도 당해봤거든요. 상장 폐지를. 뭐 예전에 이제 군대 갔을 때 얘기지만 사놓고 군대를 갔는데 상장 폐지가 돼버려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좀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재무 설계해 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긴 한데 자기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만약에 50대 이상이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나 주식 투자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주식 투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안 해봤다라는 거는 위험을 그렇게 안고 가는 성격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뭐 거의 정년퇴직할 시기이고 사회에서 뭔가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위험성이 너무 크죠. 내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 퇴직금, 노후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건 저는 상당히 안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상은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면 모르죠. 계속 투자를 해오던 사람이라면은 뭐 어떻게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걸 뭐 주식을 공부를 해야 되고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안 하는 게 낫다. 지금 금리 좋잖아요. 4%씩 정기예금 3, 4%씩 준다는데 차라리 정기예금을 하는 게 낫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3, 40대 그냥 제 또래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대출이 없다, 부채가 없다, 그리고 이제 꾸준한 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추세고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고배당주는 아직도 투자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금투세가 만약에 시행이 돼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뛰어들 만한 메리트가 커집니다. 이게 배당 수익을 노려서 이제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여유가 있고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3, 40대에서는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전에 이제 코로나 2020년도 그때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었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시작할 거였으면 아마 그때 다 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때도 겁이 나서 못했던 사람이라면 앞으로 한 번 더 하락이 왔을 때 그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동생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직장인으로 살면서 내가 큰 부를 일구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그냥 근로소득만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 뭐 부자의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재테크라도 좀 잘해서 좀 내가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최대한 빨리 해보는 게 좋죠.
최대한 빨리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실패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안 할 수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실패를 무조건 경험을 할 거고, 그거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 20대 때는 거의 뭐 실패로 점철된 그런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대출도 많이 받아보고 그랬기 때문에, 대신 이제 제가 이제 동생들한테 얘기해 줄 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여윳돈이 있으면 여윳돈 가지고 해라. 여윳돈 가지고 시작을 해봐. 분명히 실패할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이거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내 성격에 맞는가, 그걸 한번 돌이켜보고 그래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그때도 좀 소액으로 해라. 네가 여윳돈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나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무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쉽게 하는 얘기는, 댁에서 내 나이를 뺀 만큼을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는 하는데, 뭐 20대 중반 25살 같은 경우는 75%를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75%를 다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고, 그 투자를 할 수 있게 돈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무조건 다 매수를 해 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고, 좀 이익이 나는 거는 또 이익 실현도 하고, 그리고 또 빠지는 게 있으면은 또 좀 추가로 매수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결론은 어, 지금 연세가 많지 않은 사람,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라 하면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이 나쁘진 않다. 좋다. 좋다라고 할게요. 해보는 것이 좋다. 대신 여유자금으로, 절대 대출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 또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